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우크라이나 위기를 두고 전운이 짙게 깔렸다. 긴장이 높다. 일촉즉발이라고들 하지만 실제 전쟁이 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목표는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병력을 빼는 듯 하다가 핵전쟁 연습을 하는 등 판돈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그리는 러시아의 침공 시나리오는 뻔합니다. 우선 폭격기로 타격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뒤 지상군이 전차로 밀어붙여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키예프를 포위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아주 표준적인 전투 시나리오로 웬만한 군사 전략가라면 모두 똑같은 시나리오를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구소련과 현재 러시아의 전술 교류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구소련의 Operational Maneuver 그룹을 그대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신속하게 중심 돌파하기 위한 구소련의 교류로 한국어로는 작전 기동단이라고 합니다. 또 스팀 앤 롤러라고 해서 압도적인 포병 화력으로 적진을 초토화한 뒤 대규모의 기갑부대로 밀고 들어가는 전통적인 구소련의 교류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도 똑같은 작전 교류를 구사합니다. 침공 방향이나 경로도 누구든 상정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 침공설을 계속 흘리면서 내놓고 있는 전쟁 시나리오도 별게 없습니다. 푸틴도 만약 전쟁을 한다면 미국과 영국이 흘리는 시나리오를 따를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쟁 계획이 있다는 것과 실제 전쟁을 하느냐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전 결심은 지도자의 전략적, 정치적 판단입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노보의 브레메아에 따르면 전 세계 39개 국가가 우크라이나 여행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미국이 사실상 각국에 대해 자기네 선전을 따르라고 동원령을 내린 건데 나름 성공을 거뒀습니다. 군사정보에 따르면 2월 16일이 침공 날짜라고 미국이 떠들자 영국을 비롯해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따랐습니다. 외교 공간이나 교민을 철수시키고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전쟁 발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푸틴의 전략 목표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겁니다. 미국의 전략 목표는 갈수록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토니 블링컨은 판도라 상자를 언급하면서 상자가 열리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다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나토 길들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과거 30년 동안 러시아가 강대해지는 사이 한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나토와 EU가 약해진 데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나토가 군사비 지출에 인색하게 구는 사이 미국만 덤터기를 썼다는 겁니다. 게다가 일부 회원국들은 러시아와 가까워지면서 노르트 스트림 2를 개통하려 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나토 안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도 확연히 다릅니다. 프랑스는 다시 원자력 발전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반면 탈원전, 녹색 에너지에 주력했던 독일은 탄소 중립을 이룰 때까지 당분간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사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크라이나를 잃어봐야 그리 손해날 것도 없습니다. 미국의 속내를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는 본질적으로 유럽의 일이라는 겁니다. 중공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목하면서 푸틴이 어떻게 하는지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어떻게 미국과 유럽의 레드라인을 긋고 있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저지가 타이완 독립 저지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면 하고 바라는 미국의 의도는 대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내 중간 선거입니다. 바이든은 지금 여러모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극도의 인플레이션의 난민 문제, 그리고 힐러리의 트럼프 해킹 스캔들 등 악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를 통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민주당 하원 의원을 지냈던 털시 게바드도 최근 팍스뉴스에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와 백악관 해킹을 밝힌 노람 조사를 덮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 세계를
신냉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힐러리 클린턴과 그녀를 따르는 전쟁광들은 이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 빌 클린턴도 모니카 루인스키로 탄핵 절차가 진행되던 1998년 전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해 8월, 11월, 12월 수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대해 크루즈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을 푸틴이 미국 좋으라고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두 번째는 동맹을 새롭게 구축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철수령을 내렸을 때 이에 어느 나라가 따르는지를 보고 미국 편인지 아닌지를 떠보는 포석입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미국의 스탠스는 확실합니다. 병력을 보내 교전하는 일은 없겠지만 신속하고 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참전 없이 신속하게 반응한다는 말에 어폐가 있는데 사후적인 경제 제재만 하겠다는 의사입니다. 쉽게 말해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받든 어쨌든 내버려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제재를 가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그 효과가 나타날지는 부지 하세월입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을 병합했을 당시 미국은 참전 대신 경제 제재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경제적 타격을 받긴 했지만 크림은 고스란히 러시아에 넘어갔습니다. 전쟁이 날 가능성은 적지만 지금처럼 계속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면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은 폭등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러시아나 큰 이익을 봅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유럽의 천연가스를 팔지 못하면 중공에 팔면 됩니다. 완벽한 대체 시장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렇다고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포기하고 러시아에 넘기기도 힘듭니다. 우크라이나는 계륵입니다. 크림 병합 당시에 한번 참았고 체첸에 대해서도 아무 항의도 못했습니다. 조지아 사태 때는 항의는 했지만 실제 행동은 없었습니다. 나토로서는 2차 대전 당시에 악몽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히틀러가 오스트리아와 체크를 병합하고 폴란드를 노리고 있는데 유럽은 무기력했습니다. 나토는 진퇴유곡의 상황입니다. 유럽은 현 상황을 동결시키고 봉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번갈아 가면서 셔틀 외교를 벌이고 있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입장을 보면 명확합니다. 올라프는 푸틴에게 앞으로 10년 동안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상 나토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에 대해서는 국가 안전을 위해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올라프 숄츠는 젤렌스키에게 나토 가입 목적이 국가 안보라고 할 것 같으면 현 시점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나토 가입을 자제하는 게 정답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종합해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대규모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결정적으로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참전할 명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또 나토 회원국들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헝가리는 완전히 러시아 편으로 자국 영토 내 나토군 추가 주둔도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돈바스 지역에서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꽤 있습니다.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는 러시아계가 압도적인 데다 드네프르 강을 경계로 동쪽은 러시아의 판도입니다. 크림이 2014년 전격적으로 러시아에 병합된 사례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푸틴은 한국 시간으로 2월 21일 밤 외교 국방부문의 강요들과 함께 국가안보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강요들은 푸틴에게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독립 승인을 선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토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면전 가능성을 두고 신경을 곤두세우는 동안 사태 초점은 돈바스 독립 여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